우리 몸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면요. 해부학은 말하자면 그 기계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설명서를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몸을 훨씬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 와, 우리 운동할 때 이 말을 거의 진리처럼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 오래된 피트니스 신화에 제대로 한번 도전장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해부학 지식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부상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우리 움직임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진짜 정밀한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허리디스크 부상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억하기도 쉬운 도넛의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용어부터 딱 정리하고 갈게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손상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척추 디스크를 잼이 꽉 찬 도너츠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이 되시나요? 허리를 앞으로 확 숙이는 건 이 잼 도넛의 앞부분을 꾹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잼이 뒤쪽으로 팍 하고 터져 나오겠죠. 이게 바로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하는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해부학적인 현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동작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롤업처럼 허리를 동그랗게 마는 동작, 이게 디스크 내부 압력을 엄청나게 높이고요. 반대로 수완처럼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것도 이것도 안 좋아요. 근데 진짜 최악은 가장 파괴적인 건 바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에요. 이때 전단력이라는 아주 무서운 힘이 생기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젖은 수건을 양쪽에서 잡고 반대 방향으로 쫙 비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를 말 그대로 찢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핵심이 뭐야? 항상 척추를 중립 상태로 단단하게 딱 고정한 다음에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척추가 불안정할 때 적용되는 젠가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 이름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척추뼈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앞으로 스르륵 미끄러진 상태를 말해요. 당연히 안정성이 완전히 깨진 거죠. 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젠가입니다. 젠가 타워에서 블록 하나가 이미 위태롭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습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이런 젠가 타워를 보고 거기서 블록을 더 빼거나 막 흔드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무너질까봐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고정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척추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단단하게 안정시키는 게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왜 완전 금기인지가 명확해져요. 이미 앞으로 미끄러진 뼈를 더 앞으로 밀어버리는 그 전단력을 가하기 때문이죠.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복근 운동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다리를 너무 낮게 내리면 고관절 굴곡근이라는 근육이 허리를 앞으로 더 확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좀 높게 들어서 순수하게 복부 힘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닥터 로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복행근을 이용해서 척추를 코르셋처럼 단단하게 감싸주는 것, 이걸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무릎 통증에 대한 건데요. 이걸 무릎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더 큰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는 중간 관리자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통증이 있는 곳은 그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고 진짜 범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재밌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무릎은 맨날 야근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중간 관리자예요. 왜? 게으른 상사, 즉 약해 빠진 엉덩이 근육이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그 일을 전부 떠맡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죠. 우리는 자꾸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무릎, 그러니까 증상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엉덩이, 바로 근본 원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릎은 문에 달린 경첩처럼 접혔다 펴지는 경첩 관절이에요. 그래서 비트는 힘에는 정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은 반드시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게으른 상사, 엉덩이 근육부터 깨워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근육들이 협력하게 만들어야 무릎이 편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중요한 원칙들을 한번 쫙 모아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위한 새롭고 스마트한 규칙을 만들어 볼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도넛의 법칙을 기억해서 디스크를 터트리는 해로운 힘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둘째, 젠가의 법칙에 따라서 척추가 불안정할 때는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간 관리자의 법칙으로 아픈 곳만 보지 말고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동작을 좀 바꾼다거나 범위를 줄이는 걸 내가 약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가장 똑똑하고 지능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운동 중에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단순히 더 힘들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바꿀 수 있는 동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 다 보시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